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 주제는 저에게는 아주 큰 숙제 같은 느낌인데요. 전부터 꾸준히 K3 전차에 대해서 다루어 달라고 했고, 솔직히 저도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양이 많아서 엄두도 나지 않았고, 아무리 정리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야기하는 K3 전차에 대해서 그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로템에서 해년마다 마덱스에서 K3 전차라고 전시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K3 전차일까요? 로템이 진짜로 K3를 개발할 능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로템이 K3를 개발할 수 있을 리가 없죠. K3는 결론은 4세대 전차이고 아예 개념부터 새로 정립해야 하는 전차입니다. 그런 걸 로템이라는 일개 업체가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실제로 K3를 개발하는 건 로템이 아니라 당연히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제로 K3 전차를 개발하게 될 국방과학연구소가 말하는 K3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템이 말하는 K3 전차는 싹 잊어버리세요. 그건 진짜 K3가 아니니까요. 원래는 각 내용을 별도로 각각 주제로 다루려 했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야기하는 K3 전차가 어떤 것인지 그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이해들 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각 내용별로 제가 따로 다루려 했던 건데 정리하다 실패해서요. 각 내용들은 나중에 개별 내용별로 별도 주제로 시간 날 때마다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하는 이야기는 2022년 12월에 열린 군사과학기술학회 특별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차세대 전차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K3 그러니까 4세대 전차는 아예 전차라는 개념 자체부터 다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연구자들이 모여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군의 작전계획까지도 변경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군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K3를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과연이 이야기하는 K3 전차에 필요한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을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첫째, 무인기 대전차 유도 무기 공격의 취약성 노출. 비가시선 감시 정찰 및 타격 능력 확보 무인기 또는 유도 무기를 운용. 다층 방호 체계 및 승무원 통합 방호 체계 적용. 유무인 복합 운용 능력 선택적 무인화. 두 번째, 실시간 전장 관리 체계 및 자동 항법 장치 미보유로 효율적인 전투 수행 제한. 실시간 지휘 통제 시스템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 상황인식 정보 공유 디지털 지도 전시와 자기 및 아군 위치 자동 표시 등. 실시간 부대 운영 기동간 지휘 통제 자동화 및 위협 위치 자동 전파 등. 세 번째, 전술작전 실패. 지형적 완전 노출 상태로 도보 위주로 이동 무인기 공격에 쉽게 피격. 제병 협동 전투 수행 미흡 작전 지속 지원, 보병 항공, 공병 수색부대 등 미편성. 이 세 가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전차가 보유해야 할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반영된 K3는 어떤 전차가 될까요? 이것도 국방과학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화력 분야. 가시선 및 비가시선에서의 실시간 감시 정찰. 가시선 및 비가시선 표적 조준 추적 정밀 타격 능력. 기동성 분야. 고효율 동력 체계 능동형 현수 기술 등 기동 운용 체계. 원격 및 자율 기동 기술. 생존성 분야. 다층 방호 체계 탐지 회피 교란 능동 방호 수동 방호. 승무원 통합 방호 체계. 전투 체계 운용 분야. AI 전투 통제 기술. 유무인 복합 운용을 고려한 선택적 무인화 운용 기술.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국과연의 차세대 전차 연구개발 추진계획에 포함된 차세대 전차의 개념을 그대로 옮겨서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4가지가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야기하는 K3 전차의 모습이고요. 그럼 이런 요구 조건들이 포함된 새로운 전차는 어떻게 개발될까요? 다음은 국과연이 밝힌 K3 전차 개발 추진 전략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개발 단계를 총 2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1단계. 국과연 자체 연구 추진. 육군의 아미타이거 4.0 및 차세대 전차 사전 개념 연구를 통해서 정리된 차세대 전차의 미래 작전 운용 환경을 토대로 차세대 전차가 구비해야 하는 능력에 대해서 육군과 정리한 요구 능력 및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 개념 설계 연구를 수행한다. 그리고 미래 유무인 복합 운용 환경에서 운용되는 4세대 전차의 체계 개념 가시화 및 체계 개념 형상 모델링을 구현한다. 2단계. 민관군 역할 분담을 통해서 차세대 전차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단계에서는 차세대 전차급 모듈화 공용 플랫폼 설계 연구 및 유무인 복합 운용 개념 적용 및 다수의 무인체 드론과 무인 차량 등을 통제가 가능한 플랫폼 설계 연구, 첨단 기술 AI 기반 위협 대응 기술 등 개발된 기술을 적용 설계 연구를 수행한다입니다. 이 연구는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7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1.15억을 사용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야기한 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인 차세대 전차 연구개발 추진계획이라는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AI를 이용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지가 이해되지 않으실 겁니다. 말을 알겠지만 그 내용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해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누군가가 우리나라의 K3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로템이 해년마다 마덱스에서 전시하는 모형이 아닌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K3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K3 개발의 첫 시작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처음 시작은 고작 1억여 원을 들여서 하는 개념 연구이고 진짜 K3가 나오려면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게 우리나라 K3 개발의 첫 시작이고 이제 진짜 K3 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건 책 한 권의 목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2008년에 흑표를 개발한 이후에 20년 동안 전차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독일과 미국은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꾸준히 전차를 개량해왔다. 그러나 K2 전차는 첫 독자 개발 후에 20년이 경과했고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이 진부화되었거나 낙후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전차 개발 노하우를 상당히 상실한 상태인 것이고 지금부터 다시 전차 개발 노하우부터 익혀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K3 전차는 결론은 2040년대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많이 늦어 보이죠? 그러나 결코 많이 늦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MGCS도 처음에는 2035년까지 배치 완료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2040년경부터 도입국들에게 인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3는 이 MGCS에 비해서 대략 5년 정도 뒤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충분히 4세대 전차 시장에서 MGCS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종해야 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 바로 이 MGCS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단 한 번이라도 현대전차의 개념을 정립한 적이 있나요? 미국은 단 한 번도 현대전차의 개념을 정립한 적이 없습니다. 당장 어떤 분들은 미국의 에이브람스 X가 120mm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GD사도 미래에도 120mm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우리 K3도 120mm로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단 한 번이라도 서방권 전차의 기준을 정한 적이 있나요? 105mm는 영국이 개발한 것이고 120mm 활공포도 독일이 개발했죠. 미국은 아예 M1 전차 초반에 M1 전차에 105mm를 달고 있었죠. 그뿐 아닙니다. 엔진부터 시작해서 초방장갑 그리고 심지어는 더블핀 더블블록 궤도까지 미국이 뭐하나 3세대 전차의 기준을 정한 게 있나요? 심지어는 M1은 초창기에 헌터킬러 능력도 없었죠. 아예 전차장용 독립조준경이 없었죠. 미국은 단 한 번도 현대전차의 기준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요. 그렇기에 4세대 전차의 표준도 미국이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의 MGCS와 우리나라의 K3가 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MGCS를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이상 K3 전차에 대해서 정리하다가 실패해서 국방과학연구소의 논문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K3 전차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떤 바보 전차 매니아의 구구절절한 변명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